바다입니다. 네, 질문 드리죠. 네. 박지원 아나운서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시냐고. 아니 뭐 돌을 뭐 믿으십니까? 아십니까? 뭐 이런 것 같은데 뜬금없죠. 아니 뜬금없이 그런 걸 왜 물어보세요? 예, 네. 아니 이제 보통 그 한 나라의 어떤 부의 척도가 행복의 척도를 좀 둔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경제 성장 얘기할 때 GDP를 이제 부의 척도로 많이 삼는데 네. 이 나라에서는 국민 행복 지수를 네. 국가 정책에 반영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행복 지수가 국가 네. 정책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와, 예. 그런 나라 굉장히 좋은 나라인 것 같은데 어떤 나라인가요? 바로 부탄이라는 나라입니다. 아. 예, 아마 그 언론에서 좀 많이 접하셨을 텐데, 예, 실제로 국민 행복 지수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지금 많이 알려져 있고요. 네. 예, 그곳으로 여행 다녀오신 분 계십니다. 유재원 씨 나오셨어요.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부탄을 소개해드렸으니까 아마 그 복장이 부탄 전통 의상이 아닐까 싶어요. 네, 이것이 바로 부탄의 전통 복장입니다. 예. 부탄 사람들은 주말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이 옷을 입어야 한다고 하는데 네. 만약 이를 어길 때는 벌금도 물어야 한답니다. 아, 그렇군요. 벌금까지 내야 되는군요. 예. 근데 부탄하면 사실 좀 생소한 나라잖아요. 가는 방법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직항이 없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출발하셨어요? 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부탄까지 바로 가는 항공편은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태국 방콕이나 네팔의 카트만두를 통해서 부탄에 들어갑니다. 저는 이번에 네팔의 카트만두를 통해서 부탄에 들어갔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여행 함께 하시면 이 행복의 어떤 비밀을 좀 캐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듭니다. 네. 예, 부탄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부탄으로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히말라야 산맥 동쪽에 위치한 작은 왕국 부탄. 와, 설산의 모습이 장관이네요. 그림 같은데요. 네, 그 모습에 빠져 있다 보면은 어느새 부탄입니다. 부탄은 국토의 70%가 산으로 이루어진 나라인데요. 그중 해발 2,400m에 자리한 팀부는 부탄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부탄 문화와 정치의 중심지입니다. 부탄의 수도군요. 네, 고층 건물이 없는 지구촌의 유일한 수도이기도 합니다. 네. 불교의 나라로 알려진 부탄. 최근 이곳에서는 세계 최대의 석가모니상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멀리 그 불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와, 멀리서 봤는데도 이렇게 크게 보이니까요. 가까이 가면 얼마나 클까요? 불상에 자리한 산 정상으로 올라가 보는데요. 장엄하게 뻗어있는 히말라야 산맥 아래 아늑하게 자리한 팀부 시내의 모습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아, 진짜 수도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좀 아담하고 소박하네요. 네.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정상에는 공사가 한창인데요. 2007년도부터 짓기 시작한 대형 부처상입니다. 그 높이만 무려 43m. 완공되면 세계에서 가장 큰 불상이 될 거라고 합니다. 와, 이 부처상을 보러 또 많은 분들이 찾겠네요. 그러게요. 산에서 내려와 부탄 시내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부탄의 심장으로 알려진 타시초 쫑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국가의 중대한 업무를 처리하는 정부 종합청사와 같은 곳입니다. 네. 타시초 쫑 주변에는 국회의사당은 물론이고 국왕의 집무실까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무슨 연수원 건물들 같아요. 동시에 이곳은 부탄 불교의 최고 지도자가 머무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이 부탄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네요. 예. 네, 그래서인지 안으로 들어가기도 쉽지 않았는데요. 경찰 검문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타시초 종의 웅장한 내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부탄에서 쫑은 요새나 사원을 뜻하는데요. 아, 평상시에는 불교 사원으로 쓰이지만은 전쟁이 나면은 요새로 사용되는 것이죠. 다용도군요. 타시초 쫑에서는 국가의 중요한 모든 행사가 이루어지는데요. 본당 안에 자리한 석가모니와 그곳을 장식한 섬세한 벽화들이 타시초 쫑의 위엄을 느끼게 해줍니다.
팀부엔 타시조종과 함께 유명한 명소가 또 있습니다. 바로 메모리얼 초르텐인데요. 초르텐은 우리말로 탑을 뜻합니다. 예. 해석하면 기억의 탑 정도네요. 네, 부탄 왕국의 세 번째 왕인 지그메도기 왕축을 기념하기 위해 왕의 어머니가 세운 탑이랍니다. 탑 중앙에는 항상 사람들로 붐비는데요. 탑돌이 하시는 중인 거죠? 예, 이렇게 탑돌이를 하면은 지은 죄를 씻고 좋은 업보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탑 앞에서 참배를 사람도 많은데요. 부탄 사람들에게 이곳은 마음의 안식처 같은 곳입니다. 뭘 깔고 저 위에서 하는 거예요. 네. 라마 불교를 믿는 부탄 사람들. 팀부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마니차입니다. 네. 티베트 불교의 상징이죠. 할머니는 이 앞에 아주 자리를 잡으셨어요. 이곳 사람들에겐 종교가 그저 일상처럼 느껴집니다. 네. 거리 구경을 하던 중 아이들이 제 발길을 붙잡습니다. 아이들도 전통 복장을 입고 있네요. 자꾸 보니까요, 우리 개량 한복이랑도 좀 비슷해요.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이들의 모습이 귀여워 근처 학교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초등학생쯤으로 보이는 아이들 가방을 둘러맨 걸 보니 아마도 하교 시간인 듯합니다. 그 시각 운동장에선 줄서기가 한창입니다. 예. 복장 색깔이 다른 걸 보니 좀 고학년 같죠? 네, 학생들 손에는 하나같이 밥그릇이 들려 있는데요. 점심시간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반찬이라고는 차 한 잔과 고기 한 가지가 전부였는데요. 예. 부족한 반찬과 달리 아이들 얼굴은 무척 행복해 보였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떠나질 않습니다. 별다른 장난감이 없는 이곳의 아이들에겐 친구들과의 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정말 신나 보여요. 그런데 아이들 사이에서 반가운 놀이를 발견했습니다. 제기차기인가요? 제기차기? 네, 뜻하지 않는 곳에서 반가운 옛 친구를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저 여기서 대회 나가도 되겠는데? 사실 부탄에는 유명한 학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예. 부탄의 전통 문화를 존중하고 계승하기 위해 만든 민속공예학교입니다. 전통 예술학교 같은 곳이죠? 재미있는 것은 이 학교가 부탄 정부에서 장려하는 관광 코스 중 하나라는 건데요. 예. 그런데 수업에 좀 방해가 될까 좀 걱정이 집중이 안 되기도 돼서. 하거든요. 걱정과 달리 오히려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자국의 전통 문화를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섬세하게 잘 만드네요. 이게 학생들의 실력이에요. 대단한데요? How long did you take to make this one? This one, 2 months something you have to take. 2 months. 두 달에 걸쳐서. 네, 네. 벽에는 학생들이 만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야, 이게 다 학생들이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와. 마을이 학생이지 작품을 만드는 솜씨는 모두 수준급이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진짜. 현재 이곳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모두 300여 명. 학교에서는 태화를 비롯해 목공예, 금속공예, 각종 수공예 등을 배우고 있는데요. 7년 과정의 교육 이수를 마치면 정부로부터 자격증을 얻게 됩니다. 7년 꽤 기네요, 네. 진짜. 예술학교 치고. 뭐 의과대학 정도로 그러네요, 키는 거죠. 부탄에서는 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전통 공예품 가게를 열 수 있습니다. 네. 부탄에는 나라를 상징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타킨이라 불리는 동물이 그 주인공입니다. 타킨이요? 예, 어떤 동물일까요? 바로 이 숲이 타킨의 서식지입니다. 저기 멀리서 보이는 것 같은데 동물 같은데? 뭘까요? 뭐 멧돼지 같기도 돼지? 하고. 그 마음을 알았는지 타킨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티베트 사냥의 일종인 타킨은
덩치에 비해 얼굴이 좀 작은 것이 특징인데요. 어. 관광객들은 난생 처음 보는 타킨이 마냥 신기하기만 합니다. 오, 저도 처음 뭐라고 설명해야 봐요. 될까요? 사슴 더하기 소? 가까이에서 보니 순한 모습이 부탄 사람과 닮았습니다. 아, 순하네요. 다음 날 부탄의 옛 수도 푸나카로 향합니다. 계단식 논들이 보이면은 푸나카에 가까워졌다는 뜻인데요. 도시에 가까워지자 경찰의 검문이 이어집니다. 검문소 한켠엔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요. 옥수수 노점상 때문입니다. 불에 직화구이잖아요. 우와. 진짜 맛있겠는데요? 거뭇거뭇한 게. 네, 바로 이 숯불에 구웠기 때문이죠. 다 감탄사를 숯불구이의 넘어가고 고단한 여행자에게 좋은 간식거리가 되었습니다. 네. 구운 옥수수를 먹다 보니 어느새 푸나카에 도착했는데요. 1955년까지 부탄의 수도였던 이곳은 서부 지역에서 유일한 곡창지대입니다. 다음날 푸나카의 대표 명소 푸나카종을 찾았습니다. 히말라야 설산이 녹아 흘러내린 호추강과 모추강의 합류 지점에 자리한 이곳은 부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사원입니다. 이 다리를 지나야만 푸나카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침 안개와 함께 푸나카종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와, 현실 속의 성 같지가 않아요. 이상세계 같죠, 이제. 네. 네, 실제 부탄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성으로 알려진 푸나카종은 1637년에 지어졌는데요. 겨울 기온이 다른 지역보다 따뜻해서 겨울에는 팀부에 있는 부탄 불교의 본부가 이곳으로 옮겨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탄의 겨울 수도로도 불립니다. 수도가 이제 두 군데군요. 네. 계절에 따라서. 이곳에는 약 450여 명의 스님들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겨울에는 더 늘어나겠는데요? 네, 배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네. 특히 최근엔 푸나카종의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데요. 바로 눈앞에 보이는 법당 때문입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작년 10월 부탄의 국왕이 이 법당에서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네. 아, 하지만 제 시선을 끈 것은 법당 안의 독특한 벽화입니다. 부탄 불교 동화의 내용을 벽화에 담아냈는데요. 역사와 전통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부탄. 끊임없이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그들의 전통을 지켜올 수 있었던 건 이곳을 중심으로 신앙을 지켜온 덕분이겠죠. 곡창지대인 푸나카는 10월이 가장 바쁜데요. 이때가 추수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찾았을 때도 추수가 한창이었는데요. 정겨운 풍경이 우리네 옛 시골과 닮았습니다. 마을로 들어가자 그 생각은 더욱 깊어졌는데요. 별다른 장난감이 없어도 행복해 보이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자꾸만 어린 시절이 떠올라 오래 제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상님 아주 잘 차려놨는데요. 소꿉놀이 하고 있죠. 푸나카를 뒤로하고 다시 수도 팀부로 돌아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선 특별한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여행객들을 위해 준비한 부탄의 전통 공연이었습니다. 우리 탈춤이랑 좀 비슷한 맞아요. 것 같기도 하고 일본 공연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 네, 16세기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 공연은 권선징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공연을 하는 모습에서 자신의 것을 지켜나가는 그들의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전통과 현재가 함께 공존하는 부탄. 전통을 사랑하고 지켜내는 부탄인들의 노력이 만든 결과겠죠. 부탄을 찾는 사람이면은 놓치지 말아야 할
명소가 또 있습니다. 부탄 최대의 불교 성지 탁상 사원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사원들이 참 많네요. 팀부에서 차로 2시간 탁상 사원 입구에 닿았습니다. 약 3,000여 미터 절벽에 자리 잡은 사원이 오늘 저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입구에서 절까지는 2시간여 거리. 워낙 지대가 높아서 말을 타고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는 튼튼한 2다리로 걸어서 가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젊은 사람들도 많이 지칠 만큼 오르는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상쯤 근처에 온 것 같은데요. 네, 정상에 서자 멀리 탁상 사원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니 진짜 말이 절벽 위에 사원이지 진짜 놀랍네요. 사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시 한참을 내려가야만 하는데 부탄의 불교를 전파한 파드마 삼바바가 험준한 히말라야를 넘어서 호랑이를 타고 이곳 탁상 사원에 내려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폭포까지. 멋진 전설답게 올라가는 길 역시 풍경이 멋집니다. 드디어 절벽에 자리한 탁상 사원에 도착합니다. 마치 절벽 위에 이렇게 새 둥지를 튼 것 같이 보이지 않나요? 진짜 다시 봐도 놀랍네요. 네, 절벽 위에 오롯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탁상 사원. 끊임없는 변화의 바람에도 자신들의 전통을 고집스럽게 지켜가고 있는 부탄인들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시간이 멈춘 곳으로 잠시 다녀온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것 같았어요. 예. 사원들은 정말 신비했고요.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나라 옛날 7, 80년대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근데 부탄 여행이 하기가 쉽지 않다고 알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하시는데 어떠셨어요? 네, 사실 부탄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전통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외국의 문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여행 코스도 정해져 있고 또 개별 여행은 금지되어 있고 한 해에 받는 외국 손님도 정해져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의 비결 그 비밀을 좀 찾고자 했는데 그 하나가 나왔어요. 절제. 네. 예, 그게 좀 행복의 비결이 아닌가 싶고 국민 행복지수 1위 나라. 또 비결이 궁금합니다. 예, 어떻게 좀 찾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부탄을 여행하면서 느끼는 것이 그 나라 사람들은 부족하면서도 그 부족함을 모르고 또 가난하면서도 그 가난함을 모르고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그 행복의 비결을 못 찾았지만은 많이 가진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느끼고 돌아온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예. 부탄 여행에서도 느꼈듯이 정말 다시 한번 행복은 마음에서 찾는 거다라는 걸 느낀 여행이었습니다. 예. 저희는 다음 시간에 올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